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구두 사진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이 구두는 현대그룹을 연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의 구두인데요. 상당히 낡았죠. 자, 이렇게 낡은 구두를 오래 신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검소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신 분인데요. 오늘날 어떤 재벌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 구두 이야기입니다. 곽재구 시인의 현대시 구두 한 켤레의 시입니다. 이미지로 담은 고향의 모습, 과연 그 고향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지로 표현한 고향, 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찾아가서 못 본 고향, 돌아와서야 가슴으로 만난 이야기. 자,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법, 선생님이 영상 강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여행지에서 못 만난 것을 돌아와서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향은 그리움과 따뜻함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향을 찾은 화자는 제사만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고향의 따뜻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는 것이지요. 흙이 묻고 물기가 묻은 터진 구두의 틈으로 삐쳐나온 발가락을 보면서 화자는 부끄러워집니다. 구두는 고향의 흙, 물기를 만났지만 자신은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 구두에서 삐쳐나온 발가락이 자신의 치부를 보는 것처럼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이미지를 통해 고향에 대한 정서를 보여주는 곽재구 시인의 구두 한 켤레의 시입니다.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볼이 파랗게 꽂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숫골 상여집 흰 눈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새로 누군가의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사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흐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근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화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주지 않고 영화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 덜그럭. 자, 화자는 고향의 모습을 구두에 묻혀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향을 출렁거리는 강물 소리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낡은 구두를 통해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시각과 청각 등 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공각적 표현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고 구두와 자신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설정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 다녀온 고향의 풍경이지만 또 현재형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고향의 풍경을 바로 눈앞에 펼쳐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화자는 뭘 했습니까? 화자는 제사를 모시기 위해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구두 밑바닥에, 자, 이 구두가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구두는 일단 공간을 이어주는 심리적 매개체가 됩니다. 공간은, 나는 지금 고향을 떠나왔지만 고향을 이어주고 있죠. 그래서 공간을 이어주는 심리적 매개체가 되고요. 또 이 구두를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성찰의 매개체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구두는 찾아가서 제대로 보지 못한 고향을 구두 밑바닥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매개체고 성찰의 매개체가 됩니다.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자, 내가 고향에 구두를 신고 갔잖아요. 자, 구두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 강물 소리가 들려야죠. 근데 강물 소리가 묻어 있죠. 그러니까 공감각적 표현이다. 그죠?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청각의 시각하고요. 강물의 이미지를 공감각적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아마도 밝은 분위기는 아니죠. 저문이 있으니까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이 편안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요. 겨울보리 파랗게 꽂힌 강둑에서, 겨울은 계절감이 나타나죠. 자, 파랗게 꽂힌 시각적 심성이 드러납니다. 강둑이죠. 강둑은 화자가 가본 것이네요. 강둑을 소재로 한 시가 또 있죠.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송인도 꼭 한번 보세요. 자,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강둑에 이제 얼음이 끼었잖아요. 살얼음도 계절감이 나타나죠. 몇 발자국만 밟고 왔다는 것은 고향을 자세히 본 것이 아니고 강둑에 서서 바라보고 왔다. 자, 많이 다닌 것은 아니죠. 근데 구두는 그 고향을 담아왔다는 거죠. 그죠? 숫골 상여집 흰눈 속을 넘을 때도, 숫골은 골짜기고 상여집은 우리 상여 압니까? 사람이 죽으면 상여에 관을 얹고 산으로 가서 무덤에 묻습니다. 상여집이 있는 골짜기, 자, 흰눈 속을, 계절감이죠. 흰눈 속을 넘는다는 것은 고향, 원래 상여집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골짜기에 이래둡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며 지나가는 길이다. 그죠? 자,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보세점은 사계 파는 가게, 자, 흐린 불빛 아래서 도시로 돌아오는 길이겠죠. 자,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구두를 통해서 강물 소리를 떠올리는 것이죠. 고향의 모습을 출렁거리는 강물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고향이 생각난다, 고향이 보인다, 이런 뜻이죠. 구두를 보고 고향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찰랑찰랑은 음성상징어죠. 자, 음성상징어는 의태어와 의성어를 포함합니다. 물론 요거는 움직임이니까 의태어가 되겠죠.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사실감과 생동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감, 생동감, 현장감, 구체성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음성상징어나 또 구체적인 지명 등을 많이 씁니다. 자, 요 들린다죠. 들렸다가 아니고 들린다죠. 그래서 현재 의미를 사용해서 고향의 풍경을 눈앞에서 펼쳐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런 효과를 줍니다. 내 귀는 얼어붙었다. 귀가 얼어붙었으니까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강물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되겠죠.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서 어떻게 듣고 왔을까? 나는 못 들었는데 구두는 어떻게 들었을까? 대조적인 상황이죠. 나는 고향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구두는 들었다. 자, 이거는 구두는 이걸 들었으니까, 사람처럼 들었으면 의인법이 되겠죠. 자, 구두는 지금 황혼이다. 구두는 지금 황혼이다는 것은 이 황혼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아니라 구두가 낡았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발가락이 빛이 나올 정도로 구두가 옆구리도 터지고 있습니다. 뒤축의 꿈이 몇 번이나 수습되고, 뒤축의 굽이 몇 번이나 수습되고, 뒤축의 굽이 몇 번이나 수습되었다.
수선했다는 뜻이죠. 지난 가을에 터진 가슴의 어둠새로, 가슴은 아마 구두의 옆구리가 되겠죠. 옆이 터진 구두다, 그죠? 어둠새로 누군가의 살아있는 오늘날의 부끄러운 촉수, 누군가는 이 구두를 신은 사람이겠죠. 그 나의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척수는 화자의 발가락입니다. 그 화자의 정서가 부끄러운데 왜 부끄러울까요? 뒤에서 보겠습니다. 구두가 아는 것을 나도 모르고 있으니 부끄럽습니다. 구두는 고향을 만나고 왔는데 나는 못 만나고 왔잖아요. 자, 사리, 유채, 꽃잎처럼, 이건 뭡니까? 촉수죠. 촉수가 사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자, 이건 직유법이네요. 자, 이 사리, 유채, 꽃잎처럼 아름답다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어떤 심상이다, 그죠? 또 직유법에 쓰였고요. 터진 구두 사이로 보이는 발가락, 이거는 화자의 부끄러움을 뜻한다, 그죠? 고향 텃밭의 흐름한 꽃과 어둠. 자, 텃밭, 이 고향 꽃밭의 어떤 향수, 풍성함이 아니다, 그죠? 흐름하고 또 이 꽃도 어둡죠. 자, 흐름한 꽃과 어둠. 고향의 느낌이 흐름하고 어둡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자, 이런 고향을 나는 여러 번 봤지만 구두는 초면이잖아요. 이 구두를 신고 고향에 처음이라는 그런 뜻이죠. 구두와 나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설정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면인 나는 고향을 제대로 못 보고 오고, 초면인 구두는 고향을 제대로 보고 왔지요. 근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견성으로 겨울을 보냈다. 자, 바로 고향을 근성으로 보고 왔다는 뜻이죠. 고향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유, 내가 근성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죠? 고향아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주지 않고, 자, 고향아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주지 않았다. 자, 고향의 모습도 하나 주지 않았다. 자, 영하 속을 흔들면서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나는 그 영하 속을, 구두는 안 그래도 날씨도 추운데 구두는 땅에 이래 대고 있으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계절감이고 또 영하 속은 어려운 현실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내 낡은 구두를 통해서 넉넉지 않는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자, 영하 속을 흔들면서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강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자, 어려운 고향의 현실을 내게 들려준다, 이런 뜻이죠. 나는 못 본 것을 구두는 보고 가져왔다는 뜻이죠. 출렁출렁하니 덜그럭덜그럭. 자, 이 구두를 통해서 출렁출렁은 뭡니까? 고향의 강물 소리죠. 덜그럭덜그럭은요, 구두 소리죠. 자, 강물 소리와 구두 소리가 이렇게 겹치면서 이 구두 소리를 통해서 내가 고향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죠? 구두 소리를 통해서 못하네요. 강물 소리를 떠올린다는 것은 고향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고요. 밝은 고향의 모습이 아니라 어두운 고향의 모습입니다. 곽재구 시인은 산업화 시대의 현실의 모습을 서정과 결합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성격은 감각적이고 많은 심상들이 쓰였죠. 상징적이다. 어떤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었죠. 대조적, 나와 구두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고향을 다녀온 뒤에 떠올리는 고향의 이미지. 밝고 하는 것은 아니죠. 아마 산업화 시대의 고향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보기를 제시해야 되겠죠. 자, 특징,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현재형 표현과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고요. 구두와 하자를 대조하여 고향의 어두운 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화자가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을 드러낸 식구를 이어절로 써라. 감정정서죠. 바로 부끄러운 촉수가 됩니다. 이 시에서 구두가 하는 역할은 선생님이 앞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공간을 이어주는 심리적 매개체이자 성찰의 매개체가 됩니다. 자, 공부는 배우고 익히는 것, 왕도는 없지만 길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선생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곽재구 시인의 구두 한 켤레의 시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